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무슨 날이라고요? 이제 다들 아시죠? 발렌타인데이 말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부미를 처단한 일로 일제 불법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불임 사건. 둘 다 사법정의를 훼손시키는 조작 사건으로 꼽히던 아주 대표적인 정치 판결이었죠. 두 사건 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눈물 나도록 의미 있는 판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왜 이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낼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애초에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안중근 의사가 죽고 나서 또 피해자들이 끔찍한 고통 겪고 나서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잘못됐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상처에 아주 작은 훈장 하나 달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참 어떻게 딱 맞춰서 이런 중요한 재심이 어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일부러 안중근 의사의 이 사형 선고 판결 날을 맞춰서 한 것인가 싶기도 했는데요.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두 종류의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특히 사법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판결이었던 정치 판결이죠.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어제 재심이 있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꼽히는 유서대필 사건이었죠. 이게 이제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하고요. 불임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변호사 시절의 삶을 다룬 그런 영화 변호인으로도 한번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불임 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사건은 23년, 또 한 사건은 33년입니다. 33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참 이렇게 23년 동안 또 33년 동안 그동안은 이분들이 물론 역사적으로는 재평가를 충분히 많은 분들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어찌됐건 그동안은 계속 범죄자로 살아오신 거였잖아요. 이 무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많은 그 숱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이제 편견 이런 것들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내셨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그때 한참 얼마나 또 검찰 쪽에서 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화 변호인에서도 보듯이 얼마나 폭력적인 수사가 극심했던 때입니까? 그때 그 고문 뭐 이런 것들 견디면서 이게 뭐 수십 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때 그 당했던 기억이 악몽이 쉽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안고 계셨을 텐데 뒤늦게라도 23년, 33년 만이라도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바티칸 뉴스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1991년 5월에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분신 자살을 하며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검찰이 이 사람이 단지 이분이 이렇게 분신 자살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주목이 되잖아요. 누가 사람이 죽고 이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냐. 거의 뭐 할 수 있는 우리 가진 것 없는 사람들로서는 서민들로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유일하게 거의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마지막 남은 선택인데요. 이런 이제 그 분신의 뭔가 좀 의미 자체를 폄훼하고자 하는 공작이 검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강기훈 씨를 자살 배후로, 일부러 자살하라고 시켰다, 이런 배후로 지목하고, 강기훈 씨가 그 유서까지도 직접 대필해서 대신 써서 자살하도록 민 거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서하고 강기훈 씨의 필체가 일치한다, 뭐 이런 이제 감정 결과까지 내놓으면서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이거 하나로 그 감정 결과를 내놓고 구속을 시켜서 3년 동안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 방조죄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이 노태우 정권 때였기 때문에요. 얼마나 또 학생운동이면 이런 운동들이 많았겠습니까? 본격 탄압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논란이 일었던 그런 조작 사건이죠. 근데 이제 뭐 2007년 돼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설대피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자의적 감정 결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강기훈 씨가 재심을 청구했고요. 사건 23년 만에 법원이 김기설 씨 본인이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국가수 감정 결과는 필적 감정 원칙조차 무시한 채 이루어져서 신빙성이 없고, 새롭게 실시된 국가수의 필적 감정 결과 유서 필적과 강씨의 필적은 다르다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몇 가지만 자세하게 봐도, 당시 정황만 봐도 당연히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요. 아니 누가 사람이 유서까지 대신 써주면 너 죽으라 그러면 그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그걸 또 유서를 대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대필해줘서 한다면, 아니 대신 써주려고 했다면 불러줘서 너가 써라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이 일이 커지는 것을 덮기 위해서 조작을 했던 이 대표적인 분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당사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법부였던 관계자들, 당시 계시던 분들은 전혀 이에 대한 뭐 사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뭔가 뉘우치는 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 뭐 뉘우치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유서 대필 사건의 기소를 맡았던, 그리고 판결했던 판검사들, 아주 그 이후로 쭉쭉 출세가도를 달려서 아주 그냥 뭐 지금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우리 그냥 참 역사상 우리나라의 정치적 판결, 정치적인 사법 판결, 사법정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 사건들 곳곳에 빠지는 곳이 없는 분이죠. 우리 춘오라버니, 기춘 대원군, 김기춘 지금 비서실장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셨습니다. 이분 뭐, 우리가 남이가 했던 초원복국 사건도 그렇고, 뭐, 유신헌법도 뭐, 그렇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서 대필 사건, 그때 역시도 법무부 장관이셨던 상황이죠. 참, 안 끼는 곳이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정구영 검찰총장, 현재 뭐, 글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아주 잘 나가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주인 검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변호사인데요. 신상규 변호사. 이분이 아예 잠도 재우지 않고 반복 질문, 욕설을 했다며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지냈고요. 2009년 광주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서 현재 변호사로 아주 부를 누리며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난해 7월 무죄 확정 사건 가운데 검사의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강기훈 씨를 폭행하면서 강제로 이 수사를, 강압적인 수사를 맡았던 주인 검사님께서 행여나 검사들이 잘못한 게 없는지를 살피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더라는 겁니다. 지난해. 참 이러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어요. 그죠?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건 수사 책임자로 신 변호사 등을 직접 지휘를 하셨던 강신욱 현재 또 이분 역시도 변호사시죠. 뭐 이분 역시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분 역시도 뭐 현재까지 아주 승승장구하며 검찰 조직에서 잘 나가시고 대법관을 또 하셨대요. 예. 이러니 우리 대법관들 이런 분들이 다 올라가서 대법관 하고 그러셨으니 어디 참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대법관 지내시고 거기다가 변호사까지 하시고 하면 얼마나 또 그 업계에서는 사법부 업계에서는 얼마나 또 잘 나가고 계시겠어요. 예. 이런 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판결을 했던 판사들 윤영철 대법관 뭐 헌재 소장까지도 지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사법 절차상 사법계의 이 분위기가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결, 정권에 굉장히 유리한 조작 사건 이런 것들 하나 제대로 맡아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던 말던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뭐 대법관도 가고 뭐 고검장 맡고 헌재 소장까지도 잘하면 지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대표적으로 우리 김기춘 실장님 부원군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 지내시고 거기다가 거의 뭐 막구 정치로 이름을 드높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산 증인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있는 열심히 이것저것 사건 수사하고 만드는 이 검사들이 그리고 재판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에 나오고 있는 뭐 내라는 모 사건 이런 것들 보세요. 증거가 없으니까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과 연계를 찾을 수 없어서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못 찾았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래도 더 위험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조작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선배님들이 가신 길이 어떤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아무리 제대로 된 판결해봤자 윤석열 검사 이런 사람처럼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좌천되고 징계받고 알잖아요. 백혜련 검사 뭐 이런 분들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찍혀가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인데요. 뭐 이뿐만이 아니고 불임 사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불임 사건 역시도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담당 검사셨던 고영주 현 변호사 그때 당시 담당 검사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건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다.
영화 변호인은 반역적인 영화다. 응? 이런 막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1100만을 훌쩍 넘긴 영화예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가슴 절절히 절감하고 통감하면서 보고 있는 영화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영화 변호인이 무엇을 얘기하길래 반역적인가요? 이것도 내라는 뭐야? 그저 현 정권, 그것도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돌을 던지는, 돌도 아니죠. 이건 뭐 계란 정도 던지는 영화를 무조건 이건 반역이다. 잘못된 것을 까발리는, 고발하는 이런 목소리 조금이라도 내면 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참 그야말로 진짜 이 왕권이죠. 왕권. 왕국이 아닌가. 우리 겨울왕국에 이 도전하는,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내면 다 반역이다 라고 숙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세력을 공고하게 지켜주는, 법 운운하면서 사실은 법을 조작하고 자기들이 법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서 유신헌법까지 만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만들면서 공고하게 이 기득권 세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사법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중요한 건 23년 만에, 33년 만에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이제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죠. 사실 이런 사건들은 뭐 그래요. 수십 년 전의 사건이고, 그때 당시의 정권이 뭐 아직까지 영향을 물론 미치지만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또 판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이미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때 사건들, 그때 피해자들, 지금 와서 33년 지나서 다시 미안해? 그때는 좀 잘못했었네? 한다고 해서 그 지나온 세월을 누가 보상할 겁니까? 강기훈 씨 지금 간암투병을 하고 계시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끔찍한 세월을 보내셨겠습니까? 지금 간암투병, 몸의 건강, 정신적인 것까지 다 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미안해? 무죄였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물론 이제 조금의 명예회복은 될지언정 그 지나간 세월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잘못된 판결들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들,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건 반역적인 영화다 이라고 얘기하면서 좌경화된 사법부 운운하는 이런 법조인들은 바닥부터, 이런 법조인들이 지금 곳곳에 다, 그것도 상위권에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몰아내고 진짜 철저하게 이른바 정말 제대로 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 있게, 정말 이건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보수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